사무소 없고, 사회적 합의할 수 있는 개념이 형성이 되려면 일정의 그런 척도의 기준, 표준 이런 것들이 통일돼야 된다는 데서 나오는 게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거 아닙니까? 센티미터, 미터는 좋다, 싫다, 개인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른 거를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센티미터, 미터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1촌이나 1척의 길이가 얼마인가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센티미터, 미터라고 하는 보편 개념을 받아들여버리면 1촌이 어떻다, 1척이 어떻다에 대한 논쟁은 사라진다고. 예. 그러면 오성원이 발달할수록, 즉 반감이 발달할수록 어떤 그 감정의 온도차에 따른 갈등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반응의 온도차에 대한 갈등은 사라지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표준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거죠. 이름으로써 골 때리게도 심정적으로 보면 약간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볼 땐 비인간적이라고 보여지는 안티퍼스의 강화 상태가 사실은 평화공존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고, 거꾸로 그냥 볼 때는 저게 인간적이지라고 하는 상태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역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존재적인 역설이 일어난다. 예. 그러면 에고이즘은 어디에? 에고는 어디에 있냐고요? 에고이즘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에고이즘. 그게 전 분야에 걸쳐서 있는데 감각혼의 말미하고 오성혼의가 아랫부분, 근데 경계선 그때가 에고가 제일 강할 때입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감성적 편가르기 의식도 확실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성적 논리적 자기 방어 능력 같은 것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양쪽 무기를 다 편의적으로 취하고 있을 때 이런 인간들이 이제 엘리트 범죄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오성적이면서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분파의 대빵들이 되는 거지 뭐. 편가르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막. 난가? 저 아닙니다. 저 안 따라도 됩니다. 대충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장군겜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따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라고 가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고체, 액체, 기체라고 얘기해서 요거 고체죠. 요거 액체죠. 요거 기체죠. 상태 자체가. 더 정형화되고 더 패턴화된 거는 물체 쪽이죠. 요 위쪽으로 갈수록 더 분화되는 쪽이죠. 우리의 사지도 그걸 반영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게 이거다. 그러면 지금 요 기체 쪽에 해당하는 얘가 실제로는 가장 활동적이고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이 두 개를 움직여서 얘 잠들어 있는 얘를 깨우는 거다. 얘를 움직여서 얘를 깨워야지. 이 속에 뭐가 까르마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까르마를 외부의 까르마로 쾅 충돌을 시켜서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버릇하면 사람 바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아까 결론과 정답을 먼저 가르쳐주는 교육이 이 과정을 생각해버리고 얘부터 들이대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체 흐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형된 척추골인 두개골, 뭐 뒤집어진 두개골인 관상골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시간 5분만 오버할게요. 요거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제가 금년 초에 인지학 용어 해설집이라고 하는 조그만 자료집을 하나 냈습니다. 하도 이 발도르프계 용어 혼론이 심해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좀 합의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펴냈다가 어차피 출판된 책은 아니기 때문에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한 100권, 200권 사이에 나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나간 건수는 별거 아닌데 욕은 진작 많이 들어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대논쟁이 벌어지고 뭐 하여튼 그런 계기가 됐던 자료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 뼈 구조에 대한 얘기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왜냐하면 진짜 요 신체 요 부분에서 변형된 척추골인 두개골, 뒤집어진 두개골인 관상골, 요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은 발도르프 교사들이 대부분 이 말이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또 잘 얘기를 못하고, 또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그래서 그게 교육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냐 하는 거로 끌어내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포인트만 딱 얘기해. 물리적 이해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리적 이해는 사실 이 보편 인지학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통상 쓰지 않는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가령 뭐 피는 정신화되려고 한다, 뼈는 물질화되려고 한다, 이런 표현들. 예, 신경은 죽음과 연결이 되고, 예, 혈액은 뭐와 연결이 되고, 이런 표현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 자꾸 막힌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던 사구성체의 성질을 이해하고 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분류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두개골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하로 나눠져 있잖아요. 상하, 하하이라고 하잖아요. 상하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상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구조가, 관상골은 딴 게 관상골이 아니고 우리 팔다리가 관상골이에요. 팔다리가 관상골인데 상완이건 하완이건 해부를 해보면 요 뼈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중간에 공백이 좀 있고, 예, 두 개의 뼈로 이렇게 매듭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어 붙여져 있는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상골이라는 거예요.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두개골인데, 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건 척추 라인을 따라가지고 맨 끝에 달려있는 애잖아요. 맨 끝에. 근데 실제로 인간이 탄생을 할 때, 인간 탄생이 거의 뭐, 초정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그게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실제로는 인간이 발생할 때, 인간이 생겨날 때, 맨 처음 어디서부터 생겨나게요? 황제내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장부터 생겨나요. 신장부터 생겨나가지고 여기서 아래 위로 쭉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척추가 만들어지고, 척추가 여기서 완성이 되죠. 경추에서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면서 두개골 딱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가 정이 뭉치는 데입니다. 여기가 정이 뭉치는 대로 혈자리로 얘기하자면 명문혈, 안쪽에 신장,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척추의 결론이 두개골인 거죠. 척추의 결론이 두개골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변형된 척추골인 두개골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제 생겨나는 발생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척추의 변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개골을. 척추의 변형이다. 그럼 척추의 시작은 어디냐? 신장이에요. 그럼 신장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소위 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정기신할 때 정. 예. 여기서 정이 형성이 되고, 따라서 여기서 신이 형성이 되고, 요 사이 어떤 작용들이 움직이면서 생명활동이 시작된다. 라고 동양에서는 봅니다. 자, 그러한데, 그래서 변형된 척추골이 두개골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형성 경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성 경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정 속에 뭐가 들어있나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집어진 두개골인 관상골이라고 하는 얘기, 이 얘기가 의미심장합니다. 관상골, 뒤집어진 이 팔다리의 형태라고 하는 게 얘를 뒤집으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뒤집으면 얘가 되고 얘를 뒤집으면 얘가 된다는 거잖아. 별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이런 물리적인 게 있다고 쳐봐요. 물리적인 게 있으면 이쪽을 손으로 딱 잡고 여기를 딱 끊어가지고 여기를 딱 끊어버리고 이쪽을 손으로 딱 잡고 양말기 넣듯이 쭉 빼내봐.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쪽을 떼버리고 요걸 붙잡고 쭉 빼내면 이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진짜 흥급으로 해볼까? 배 놓고 맥업 쥐었다가 하나 해가지고 쭉 빼보면 금방 나오죠? 그냥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머리를 뒤집으면 팔다리가 되고, 팔다리를 뒤집으면 머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통한다는 거죠. 팔다리의 경험이 머리로 올라가고, 머리에서 맺어진 것들이 팔다리로 내려온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소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통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확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전생에서 내가 했던 행위가 있잖아요. 그 행위가 이 생에서는 어디로 온다? 머리로 온다. 머리 속에 경추 끝에 손과선에 까르마 덩어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까르마 덩어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 실체가 뭐냐? 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정에서부터 왔다. 이 정의 실체는 뭐냐? 전생에 내가 팔다리로 행했던 것들이다. 전생에 나의 어떤 행이라고 하는 것이 현생의 머리 쪽으로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까르마 덩어리로. 그래서 잠자고 있는 어떤 무의식체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그럼 거꾸로 그 잠자고 있는 무의식체를 어떻게든 조금 달래고 깨우고 해가지고 내가 이 생에서 어쨌든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생에서도 개념도 형성하고, 예, 뭐 사고력도 키우고 저거 새로운 뭔가를 조금씩 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인 차원에서 전생보다 뭐라도 조금이라도 진도가 좀 더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다음 생에 팔다리로 간다는. 다음 생에 내가 윤회를 했을 때 나라는 에고가 윤회하는 건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나라는 기운이 나의 영이 윤회를 했을 때 그 영체를 받은 그 영을 받은 존재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정신적으로 이루어놓았던 걸 행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는 왜 행하는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의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 윤회를 통해서 이어받은 본능적인 행을 의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관상골과 두개골의 이 모양새가 뒤집어졌다는 건 대칭적이다라는 거잖아. 그쵸? 요철이 대칭이잖아요, 요철. 요를 뒤집으면 철이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볼록을 뒤집으면 오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요철관계, 대칭관계에 있단 말이야. 이 형태적 대칭관계가 질적, 개성적 대칭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어진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찰 속에서 슈타이너는 또 이제 발도르프에서 몇 가지 교육 원칙들이 있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지를 움직여서 뭐 머리를 일깨우고 머리부터 작업하지 말고 팔다리부터 작업하고 하는 이 몇 가지 교육 원칙들. 이게 사실은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이 교육 원칙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고찰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 구성도 중요한 고찰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 인지학 쪽에서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상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발달했어요. 상학이 뭐냐 하면 꼬라지를 보고 질을 추측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오늘 제가 다루지 못했는데 기억에 집중하는 울질의 애들은 삐짝 꼬라가지고 키가 큰다 그래요. 마른 형태로 키가 큰다. 그런데 상상력이 어렸을 때 풍부한 애들은 땅딸보가 된대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뭔가 공상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하는 애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땅딸보가 되고, 우울질적으로 기억에 집착하는 애들은 한동안 호리호리하게 키가 큰다, 성장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거든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이목구비, 골격의 형태, 걸음걸이, 그죠? 자세, 이런 걸 가지고 많은 것을 사실 추론해낼 수 있죠. 그 아이들의 동작의 움직임,
그래서 이제 균형 감각 테스트 하는 거야. 뭐 몇 가지 기능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그 수준이 아니고 얘의 관상골과 두개골의 비례 관계. 내가 너 딱 보니까 전생에 뭔 짓을 했는지 알겠다. 만약에 눈이 예리하다면 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상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학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원론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동양이 이게 훨씬 발달돼 있죠. 지금 우리가 전근대적이라고 다 묻어버려서 그렇지. 다 묻어버려서 그렇지. 동양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한하게도 인지하게 슈타인으로 우리가 맞아. 이게 미래 교육 운동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잘 이해를 하면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동양의 어떤 전통적인 많은 것들도 재조명을 할 수가 있다. 재조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여기서는 관상골, 두개골, 척추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인간의 뼈 마디마디마다 다 어떤 서로 대칭 전환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의미들이 있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쭉 다 따지면 결국 그게 기경팔맥, 12경락론이 됩니다. 동양에서 얘기하는. 우리 월셈이나 요 2학기 부분에 그거를 12경락을 다루려고 합니다. 야, 중간중간에 깨알같이 홍보하고. 자, 일단 점심 먹겠습니다.